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공부 파트너 프리한사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실리콘2의 경쟁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실리콘2의 실적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월 동안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행위가 그 정교함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전방 산업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은 앞선 공부에서 내려봤었고, 이제는 실리콘2의 경쟁력이 다른 회사들이 넘어서기 힘든 것인지 살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IR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2의 경쟁력은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고, 이러한 경쟁력은 K컬처라는 후광과 세계적인 ODM 제조 인프라가 더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스타 브랜드로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3년도에 급격한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24년 2분기 누적 매출은 23년 전체와 유사한 수준까지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반비는 유통업의 주요한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액 대비 운반비 추이는 21년 8.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4년 2분기 기준 1.6%에 불과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매출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물류 비용의 효율화가 지속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의 또 다른 장점은 판매 지역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변동성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다른 의미에서는 이미 전 세계의 판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K뷰티가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프라의 선점 효과는 실리콘2의 경쟁력을 더 높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실리콘2는 고객별 맞춤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도매 플랫폼인 CA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리콘2의 진정한 강점은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마케팅 능력과 지역별 트렌드를 빅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리콘2가 단순한 유통사가 아닌 트렌드를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매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신규 브랜드의 진입을 돕는 풀필먼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단순 유통업에 그치지 않고 도매업자와 브랜드를 위한 큐레이션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실리콘트를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능력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방대한 인플루언서 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인플루언서와 협업과 스타일 코리아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구매, 그리고 누적되는 리뷰들은 실리콘2 사업의 주요한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은 물류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 거점의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물류 시스템 역시 자동화를 통해 비용 효율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ERP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최적화 역시 진행한 상황입니다. 기존 브랜드 판매, 유통뿐만 아니라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을 돕고 동반 성장하기 위해 지분 투자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의미보다는 신생 브랜드의 가능성을 보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로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투는 유통사로서의 브랜드와의 상생을 매우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이 실리콘투의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지분 투자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 브랜드의 성장성을 알아보는 안목과 실리콘투의 유통 마케팅 능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노다지라는 컨텐츠에서 발췌한 실리콘2의 경쟁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입부터 판매까지 밸류 체인들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생기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각의 밸류 체인에서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밸류 체인들을 내재화했다는 것이 유기적인 운영과 시너지 창출에 큰 강점을 보유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의 김래원이 잠재적인 경쟁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의 저변에는 방대한 세일즈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트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 그리고 SNS 마케팅의 피드백 등을 분석하여 기민하게 잘 되는 제품을 빠르게 재고를 늘리고, 안 되는 제품은 빠르게 철수하여 판매량을 극대화, 폐기량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밸류체인을 내재하면서 얻는 이러한 데이터들과 빠른 대응이 실리콘투의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B2B 고객층,
이 중에서도 국가별 대표 도매상뿐만 아니라 틱톡, 아마존, 아이허브, 쇼피 등 SNS 채널별로 B2B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실리콘2의 강점입니다. 또한 실리콘2의 동반 성장 철학은 상생과 상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놀랐던 부분은 경쟁사라고 생각했던 홍콩의 예스아시아가 실리콘2의 고객사라는 것입니다. 예스아시아 역시 실리콘2로부터 제품들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2 입장에서는 예스아시아를 경쟁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K뷰티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의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블로그의 현인들에게서 실리콘2의 경쟁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는 시드님의 포스팅을 보면 저렴한 가격이 실리콘2의 장점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제품들의 가격을 실리콘2의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아와 아마존에서 비교해 봤더니 아마존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매물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B2B 고객사에게는 더 싸게 물건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실리콘2가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판매에 따른 손실 위험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분석가 초천이라는 예전 하나증권의 애널리스트였던 박종대님의 블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은 글로벌 탑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셨지만 글로벌 유통망의 부재로 번번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리콘2의 출현이 경이로운 현상이자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가기 위한 완벽한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다만 업태만 보면 단순 유통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쟁이 심화될 여지는 있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볼 때 아무리 빨라도 2, 3년의 시간이 흘러야 진정한 경쟁자들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의 능력이지 경쟁사의 출현 유무가 해당 기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회사의 IR 자료와 컨콜, 그리고 블로그의 현인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실리콘2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는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내재화하였으며 개별 밸류체인별 경쟁력 역시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였으며 이는 비즈니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경쟁사가 캐치업하기 힘든 구조이며 전방산업 즉 K뷰티의 침투율이 늘어난다면 그 수혜는 브랜드사와 실리콘2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되어 실리콘2의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실리콘2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전방 산업의 성장과 실리콘2의 해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